이제 지규현 부장판사의 어떤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거 보면 이제 양쪽으로 어느 정도 좀 토닥이면서 네.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도가 지나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한할 건 제한하고 결심할 건 결심하고 이건 충분히 의도적이고 뭐 혀가 짧아서 그런다면 그러면 혀가 긴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의도적으로 희화하면서 혀가 짧아가지고 제가 천천히 말하면 그럼 옆에 있는 변호사가 변론하는 게 맞죠. 저건 굉장히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고 네. 재판에서 저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참 제가 볼 때는 좀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방송용 방송용이라서 용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예.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내란 재판 필리버스터 15시간 윤어게인 결집 쇼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가? 저희가 금요일 날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죠. 오늘이 이 내란 재판 관련해서 오늘 이 결심 공판입니다. 오늘 검찰이 몇 년 주세요라고 구형을 할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루 기일 더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재판이 9시 20분, 40분 그래서 땡겨서 더 일찍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재판이 끝이 안 났다라는 거죠. 내란 재판 필리버스터 같았다. 15시간이나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준비한 분량이 한 400쪽 될 것 같은데요. 300에서 400쪽.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변호사님이? 저도 또 한 꼭지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은 또 하시게요? 우리가 검사장한테 주는 의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님, 맞아.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그쪽만 기다리는 거 갖고 저렇게. 이하상 변호사님. 저희 하루 동안 안 이거 가지고 한 겁니다. 오셨으면.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적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근데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징대는 말씀. 게 아니라 저희들이 뭐 정리됐습니까? 이하상 변호사님. 예.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전두환 역사적인 임무를 통해서 계엄을 하겠다? 그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폭동 없었습니다. 구승기 검사입니다. 중간에 끊어 죄송한데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됐습니다. 김용현 피고인 쪽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겹치는 부분을 좀 쫙 하고 계시거든요. 의미 없는 내용을 쭉 읽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저는 읽혀졌고 저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 제 잘못입니다. 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그 중요한 변론을 하라는 것은 다음 기일에 저 윤석열 피고인 쪽 진행하고 그다음에 구형하고 최종 변론 마무리하는 걸로. 그 외에 저 옵션은 없어요. 그때 가서 또 하면 또 길어지고 그 방법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네. 상당히 긴 영상이었습니다만 사실 이보다 훨씬 길었다는 거죠. 15시간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가운데 중간중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저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웃기도 하고 옆에 집 변호인이랑도 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결심은 공판인데 공판이 너무 길어져서 결론 못 맺고 하루 더 공판 일정 잡은 실제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 체험은 당연히 안 했고요. 못 해봤고 그다음에 이전에도 아마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뭔가 그날 결심을 하기로 했는데 돌발 변수가 하나 있어요. 갑자기 무죄에 관련 새로운 증인이 발견됐다랄지 네. 아니면 어디에서 뭐 증거가 새로 나왔다랄지 그러면 그 증거조사 한번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심 공판을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이날은 서증조사하고 변론하는 날이거든요. 검찰 구형이 있고 그래서 재판이 그날 다 끝날 거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서증조사하는데 8시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증조사할 때 서증은 이미 재판관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서증조사하는데 6시간, 8시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의도적으로 좀 그랬다고 볼 수가 있고 변론하는 데 있어서도 변론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
김용현이랄지 윤 전 대통령 그날 뭐 최후 변론 안 했으니까 네. 실력이 없어서 이걸 요약을 못 했는지 아니면 이걸 일부러 그랬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변론은 포인트 잡아서 딱 핵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변론의서를 제출하겠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침에 시작한 재판을 밤늦게까지 결심 공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의 쇼다. 저는 뭐 그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판을 희화하고 그런데 지규현 부장판사의 어떤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거 보면 이제 양쪽을 어느 정도 좀 토닥이면서 네.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한할 건 제한하고 결심하는 건 결심하고 이건 충분히 의도적이고 뭐 혀가 짧아서 그런다면 그러면 혀가 긴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의도적으로 희화하면서 혀가 짧아가지고 제가 천천히 말하면 그럼 옆에 있는 변호사가 변론하는 게 맞죠. 저건 굉장히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고 네. 재판에서 저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참 제가 볼 때는 좀 뭐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방송용 방송용이라서 용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예.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네. 제가 그날 오후에 구형이 얼마 남았는가 네. 보려고 했는데 뭐 9시 10시 돼도 언론 속보가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봤거든요. 구형 못했다는 얘기를. 좀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 비상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지가지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용 용어를 좀 써주시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나도 이런 적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본 적도 없고 아마 이런 쪽 초유일 거리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가 정말로 뭐 절차를 지키려고 뭐 따박따박의 느낌이 아니라 다 큰 그림이 있었다. 다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는 게 사실 이 어제 있었던 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내란 재판의 이 필리버스터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김용현 전 장관 쪽의 변호인단이 한 뭐 8시간 막 이렇게 하면서 늘어졌던 건데 지난 이 주말 동안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고 오시죠. 그 어제 검사 친구 하나가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주 유연하게 능숙하게 대처를 우리 권 변호사가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딱 제압을 했죠. 우리 권의원 변호사가 내가 말을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 들어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 잘했죠. 우리 권의원 변호사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올해 변론을 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이 방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전의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앞에서 끌고 나가라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적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오히려 저희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올해 그 할 말을 다 해서 시간을 확보해서 변론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풀데이를 얻었으니까요. 네. 지금 이하상 변호사가 얘기하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김기영 대변인님. 멋진 이 작전 무슨 작전인 겁니까? 풀데이를 준 작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면서요. 저도 뭐 법조를 출입했지만 네. 법정에서 판사든 그 변호인이든 법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거와 진술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게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 작전을 다 적들을 알게끔 한다고 한다면 그게 뭔지 모르겠고요. 저는 뭐 변호인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다분히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때로는 본인이 누구를 변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김용현 전 장관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판결을 내는 데 있어서 형량을 내는 데 있어서 유무죄를 다투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는 유무죄나 형량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지규현 판사 관련해서 뭐 스타일이 방어권,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법정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또 판결을 내릴 때는 좀 매섭게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게 본인들한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정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법정도 정치는 아니겠지만 이게 보여지는 면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이 어떤 생각한 의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또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변호인단이 굉장히 고마워할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윤 전 대통령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돕는 겁니다. 풀데이로 지금 변론할 수 있게 해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게 그냥 김용현 전 장관 쪽의 변호인단만의 계획이냐?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모두가 사실상 다 인발부돼 있는 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다 같이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국민일보 같이 볼까요? 8시간 침대별로 늘어진 재판, 윤 측도 13일 최소 6시간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요일에 끝내려고 했었던 이 결심 공판 안 돼서 하루 더 기일을 잡은 게 13일이죠.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내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에서 할 예정인데 6시간은 최소 걸려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같이 좀 볼까요? 내일 변호인 10명 나올 겁니다. 10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10마디가 되는 거죠. 10명 다 나와요. 그리고 발언 시간 총 한 6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결심 공판 때는 피고인 이 최후 진술이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로 사실상 지난 금요일 9일에도 A4 용지 40장 분량을 준비를 해서 들고 갔었다라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A4 용지 40장.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40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A4 용지로 변론을 40장 아니라 400장을 준비해도 그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석열 피고인 측에 대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한들 그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주장을 아무리 오랜 시간, 6시간 아니라 12시간을 하면 뭐합니까? 그 시간 동안 윤석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귀 기울여지고 그 주장에 수긍해줄 국민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기현 부장판사께서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재판에서는 이 소송 지휘권을 너무 좀 사용하려는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측면까지 저는 보여줬는데 이번 내일 있을 재판에서는 확실한 소송 지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재판이 1년여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제 막을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몫을 이 재판부가 내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이고요.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